계속해서 하늘은 말 것만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네, 페이지 35페이지 펴주세요.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은요, 제가 계속 갈등했는데요. 갈등이 무엇이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갈등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 이어서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속이나 등장인물과 외부 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이루는 말, 이것이 갈등이다.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의 주인공 누구? 문기죠, 문기. 문기가 고기를 사러 심부름을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점에 갔죠. 그런데 내가 만 원을 줬는데 거스름돈으로 5만 원짜리 거스름돈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5만 원 줬나 보다 하면서. 네, 그래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만 원을 줬는데 고기랑 거스름돈으로 뭐 4만 1,000원 이렇게 줬다고 해봐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문기는 어떨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고 이제 다시 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져온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갈등이 나타날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이제 갈등이라는 것은요, 이 등장인물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외부 대상, 사람이나 어떤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갈등,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과 같은 갈등입니다. 그러면 갈등의 종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누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누겠죠. 자, 내적 갈등 뭐라고 했죠?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외적 갈등? 눈에 보인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교과서 들어갈 때도요. 누워있어. 이 친구 누워있는데 일어날까? 아니야. 더 자고 싶어. 더 잘래. 아니야. 일어나야 해. 예,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밖에서는 어떤 갈등하는지 보이지가 않죠.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 갈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적 갈등, 입을 잡아 당깁니다. 일어나! 네, 외적 갈등이겠죠. 눈에 보입니다. 갈등.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은 뭐다?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다. 양심을 생각해 보세요. 나 양심에 찔려. 네, 이런 겁니다. 외적 갈등은 뭐냐?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회라던가 그런 것들과 갈등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갈등의 종류, 외적 갈등을 한번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적 갈등은요, 총 4개로 나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네, 막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눈에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사람과 사회의 갈등입니다. 또 사람과 자연, 홍수 막 떠밀려가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해운대,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가뭄, 폭설, 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네, 또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 외적 갈등 알아봅시다. 네, 외적 갈등 첫 번째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입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막 싸웁니다. 속상하죠? 아니면 친구나 가족도 아닌 그 다른 사람들과 싸울 수 있어요. 네, 또 인물과 사회의 갈등입니다. 조선시대의 홍길동을 생각해 보세요. 홍길동전. 양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태어나서 두 번째 부인한테 태어나가지고 차별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다니 저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나 형님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 조선시대에 서울을 차별하는 그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것이죠. 네, 인물과 자연의 갈등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있습니다. 예, 노인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요. 바다에서
바다, 인간과 바다, 네, 이런 자연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입니다. 떠돌이, 계속 나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게 내 운명이야. 이 운명을 거스르고 싶은데 거스를 수가 없어. 난 이렇게 태어났어. 네, 네, 슬프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적 갈등, 내적 갈등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소설에서요, 이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소설이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소설은 크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소설은요, 갈등의 실마리가 제공됩니다. 만약에 고기 사러 갔는데 10,000원을 딱 줬어. 근데 1,000원을 거스름돈으로 줘요. 갈등이 없겠죠. 10,000원을 냈는데 그 고깃집 아저씨가 41,000원을 줘요. 갈등의 실마리가 제공됩니다. 전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그때 돈을 줬어야 됐어. 양심이 너무 찔린다. 위기. 친구가 옆에서 야 그거 쓰자. 뭐 이게 공도 사고 말이야. 많은 공도 사고 말이야 하면서 갈등이 더 커집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커져요. 네, 최고죠. 야, 돈 같이 쓰자니까. 아니야, 잃어버렸어. 네, 등등 최고조 올라갑니다. 결국 다른 돈을 훔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막, 돈 같이 쓰자고 하니까, 결국은 갈등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네, 같이 소설 읽어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어떻게 또 해결이 되느냐. 이것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또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소설이 구성됩니다. 이 소설, 고깃집 아저씨가 10,000원을 줬는데 1,000원을 거슬러 줬다면 이 소설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갈등의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만 소설도 있는 거고 드라마도 있는 거고 영화도 있는 거겠죠. 갈등이 없다면 소설이 재미가 없어요. 소설 자체가 시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글의 구성,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소설, 발단, 전개, 네, 거스름돈을 많이 줬어요. 네, 전개, 그리고 위기, 절정, 결국 교통사고까지 당하네요. 네, 점수는 쫓겨났어요. 네, 그리고 결말,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소설 다 읽고 나면요, 어떤 것이 갈등이었나, 또 이 문기는 어떤 갈등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갈등은 무엇이었을까? 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갈등은 무엇이었고,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네, 여러분들은 이 갈등이 어떻게 움직이고 해결하는지, 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소설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래쪽에 소설을 쭉 연결해 놨으니까요. 그 소설 동영상 보면서 하늘은 말 것만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교과서 넘기면서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서 소설을 읽기 바랍니다.